10%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강호동엔 10%가 맞을 수가 있는 거고 강수지한테는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는 타이어의 기능과 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타이어의 역할 또는 기능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지면, 자전거가 달리면서 지면에서 오는 충격들을 1차적으로 흡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서야 되는, 즉 마찰력을 발생시켜서 제동이 용이하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때로는 스피드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스피드를 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지면 상태에 따라서 미끄러움을 방지해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적절한 무게여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무게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던노비 타이어를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는 통고무 타이어를 썼을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타던 세발 자전거에 통고무 타이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통고무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공기를 넣지 않고 전체가 전부 고무로 차 있습니다. 충격 흡수력이 떨어지겠죠. 제동력은 비슷할 것 같고요. 스피드를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일 것 같고요. 미끄럼 방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나가겠죠. 그래서 던노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타이어를 발명한 이후에는 획기적으로 충격 흡수, 그 다음에 스피드 내기 좋은 구조, 그리고 무게를 비약적으로 줄인 겁니다. 그럼 던노비 개발한 타이어는 이 안에 고무를 채우지 않고 공기를 넣게 된 거죠. 공기를 이용해서 부풀어 오르게 만든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공기압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내 자전거에 어떤 공기압이 최적이냐를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타이어나 자동차 타이어 혹은 트랙터 타이어, 모든 타이어는 동일한 그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 동일한 목표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에 보면은 전륜과 후륜의 최적 공기압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승용차 같으면 30에서 40 psi가 되겠죠. 근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타고 있는 로드바이크의 공기압은 100 psi에서 심한 경우 150 psi, 즉 탈 것 중에서 가장 고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타고 있는 버스가 20 psi를 넘지 못하거든요. 무려 6배가 높은 고압의 타이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MTB를 하더라도 40 psi에서 50 psi 또는 어떤 경우는 60 psi가 되겠죠. 그러면 내 자전거에 맞는 공기압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소 이론적이지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 타이어에 하중을 가하지 않은 상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타이어를 지면에 놓고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 찌그러짐률을 공학적인 용어로 타이어 드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타이어의 최적의 성능이 발휘되는 시점은 이 찌그러짐률을 퍼센테이지로 15%가 됐을 때 가장 최적의 충격 흡수력, 제동력도 발생하고 스피드 내기도 좋고 미끄러짐도 방지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나 자전거나 타이어 드롭, 즉 찌그러짐률 15%로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 드롭이 작아서 5가 된다면 찌그러짐률이 줄어들겠죠. 이럴 경우는 충격 흡수력이 떨어진 겁니다. 즉 공기가 과주입되면 충격 흡수력은 떨어지고 대신 스피드 내기는 좋은 구조가 되겠죠. 반대로 찌그러짐률이 15가 적정한데 공기압을 적게 넣어서 찌그러짐이 더 찌그러지면 충격 흡수력 좋겠고 접지력이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제동력을 걷기가 쉽겠죠. 그리고 미끄러짐 방지력이 커지겠죠. 단 스피드 내기가, 즉 연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찰이 극대화됨으로써 스피드 내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속성을 최적화하는
평형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즉 타이어 드롭 15로 가해지는 체중과 자전거의 무게와 짐의 무게와 아울러서 이 안에 차 있는 공기압의 15%가 찌그러지는 평형점의 공기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기압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 공기압은 우리는 실험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공기압을 추정해냅니다. 추정해내서 예를 들어서 MTB 같으면은 40, 앞에 40, 뒤에 45 이렇게 내보고 타봅니다. 그러면은 스피드 내기도 좋고 충격도 적절히 흡수되는 것 같고 흔히 말하는 스위트한 스윗스팟이 하나가 결정이 돼요. 이건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는 방법이 있고 축차적으로 보는 거죠. 공기압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가장 최적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핸드북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질문 던져볼까요? 자전거 가게를 강수지 씨가 자전거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A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샀습니다. 강호동 씨도 그거 좋으네 하고 A라는 하이브리드를 샀어요. 가게 주인이 공기압 얼마 넣어요? 그랬더니 공기압 허용치에서 90% 넣으세요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강호동 씨는 타이어 드롭이 동일하게 공기를 넣었다면 타이어 드롭이 더 커져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거고 강수지 씨는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즉 체중과 자전거 무게와 짐의 무게와 평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체중이 다른 사람한테 일괄적인 공기압을 알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기압 타이어에 써 있는 최고 공기압의 90%를 넣으라든지 아니면 CPS를 빼라고 자전거 가게는 얘기해 줍니다. 일일이 계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자, 타이어를 샀습니다. 자전거를 샀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기압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미니멈과 맥시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타이어의 미니멈을 볼까요? 45psi부터 70psi까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40psi에서 70psi. 이 수치가 주는 의미는 이 타이어 제조사의 압력 사용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45psi부터 70psi의 범위에서만 사용하세요라는 범위를 설정해 준 거지 타이어 드롭 15%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 45가 주는 의미는 45 이하가 되면 타이어 드롭에서 사이드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70ps라는 건 과주입하면 이 타이어의 설계상 견디지 못해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곧 타이어 드롭 15 최적점을 표시하는 건 아닌 거고요. 별도로 이 환경 내에서 나의 몸무게, 자전거 무게, 짐의 무게로 합산을 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찾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먼저 앞바퀴하고 뒷바퀴는 하중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앞바퀴가 공기압이 낮아요. 그리고 뒷바퀴가 공기압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타이어를 장착했다 하면은 맨 처음에 타이어 공기압을 앞바퀴에 40을 넣고 뒷바퀴에 45를 넣어 봅니다. 몸무게가 좀 작은 사람이겠죠. 타보는 거죠. 그러면은 체중이 무거운 사람이면 타이어 드롭이 20 정도 되면서 물컹한 느낌이 날 겁니다. 아니구나. 자, 그러면은 앞바퀴 55, 뒷바퀴 60 넣고 또 타봅니다. 그랬을 때 적절한 충격 흡수, 느낌이 오겠죠. 충격 흡수, 속도도 좀 나. 이런 축차적으로 두세 번을 해보면 내 몸무게에 최적으로 된 타이어 공기압을 찾아내는 거죠. 즉 타이어 드롭 15가 되는 공기압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작고 뒷바퀴가 큽니다. 통상은 보통 자전거의 설계는 뒤쪽에 60, 앞쪽에 40으로 하중이 분산이 됩니다. 따라서 뒷바퀴가
뒷바퀴가 타이어 공기압을 더 앞바퀴보다는 더 넣어야 되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찌그러짐을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 바퀴를 보십시오.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100입니다. 하중이 가해지죠? 찌그러집니다. 타이어 드롭이 15가 요 정도쯤 될 겁니다. 그런데 공기압이 부족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찌그러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스피드를 내기 어렵고 또는 극단적으로는 펑크가 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그럼 과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주입해서 자전거를 탔는데도 이 정도가 된다면 반대로 제동력이나 또는 미끄러짐 방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MTB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위를 타든가 자갈을 타거나 이럴 때는 통상적인 타이어 드롭 15보다는 공기압을 더 줄여서 더 찌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튀기면서 바위나 자갈을 타는 데 있어서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는 평지 환경에서 최적의 타이어 기준은 타이어 드롭 15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되 환경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공기압을 줄인다 또는 높인다 해서 타이어 드롭을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왕모래가 갓길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타이어 드롭을 더 키웁니다. 즉 공기압을 빼서 접지력을 더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MTB의 경우는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할 때는 타이어 드롭을 더 키우는 거죠. 20 또는 25씩 키웁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오늘은 날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아스팔트를 포장했습니다. 아주 도로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연비를 높여서 멀리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럼 기준 타이어 드롭 15가 최적이었지만 의도적으로 공기를 과주입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드롭을 10 또는 5로 즉 타이어를 공기압을 넣어서 빵빵하게 키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대로 스피드 내기 좋은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아스팔트가 안전하고 왕모래도 없었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이어 드롭을 키우면 반대로 스피드 내기 좋은 구조로 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어 드롭 15가 애초에 최적의 성능을 이 네 가지를 만족시키는 최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 몸무게와 자전거 무게와 짐의 무게를 합산을 해서 타이어 드롭 15의 최적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그렇게 주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과주입해서 타이어 드롭을 줄이든지 공기를 빼서 타이어 드롭을 키우든지 이 두 가지의 전략은 그때그때 자기의 주행 전략 또는 환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이어를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갈아 끼우는 것이 최적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비가 온다고 우중 타이어를 낄 수가 없는 거고 때로는 갑자기 눈이 온다고 스노우 타이어를 낄 수는 없는 거고요. 통상 올라운더 가지고 1년을 타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타이어 드롭을 공기를 주입하고 빼면서 공기압을 조정해서 타이어 드롭을 조정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전달이 되나요? 이거 초보자들은 알기 어렵지 않을까?